오늘 시멘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가 제천 송악산 환경사랑과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협의회 회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담회 주제가 마이크 해야 되나요? 오늘 간담회 주제가 악취입니다. 악취.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냄새 이해와 악취 방지법 보완을 위한 지자체의 악취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토론회가 오늘 간담회가 마련되게 된 데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완화를 시켜볼 것이냐라는 문제. 아니면 아예 근원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없애지 못하면은 완화라도 시켜보자라고 해서 오늘 그 방법을 찾자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하는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항상 이런 꾸준히 일에 앞장서 주시는 전국 시멘트 환경 문제 해결 범국민 대책회의의 박남아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 말씀 받은 박남아입니다. 긴 말씀 안 드려도 오늘 날씨도 엄청 춥고 상황이 안 좋으신데 또 바쁜 날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저희가 환경운동을 어렵사리 하면서 최근에 크게 부각되는 그 환경 문제가 이제 악취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시멘트 벨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새로운 아주 중요한 공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다룰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심각하게 다뤄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걸 좀 차제에 우리나라에서 이 악취 문제 내지는 그 냄새 문제 가장 권위를 갖고 계신 김만군 강원대 교수님께서 흔쾌하게 먼 데서 우리 제천까지 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장준영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선수 실장님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몇 분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리 제천시 의회 전 의장을 맡은 이정임 의장님이 오늘 또 직접 오셨는데 저 어른이 지금 우리 제천 지역에 이 공해 문제, 특히 이제 그 대기 악취, 특히 이제 생활 악취 등등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거는 이제 산업 악취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저걸 수용하셔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드셔서 제천시 의회에다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정미 위원장님 오셨으면 하고 저희가 바랬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바로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민주당하고 저희 환경단체하고 그 정책 간담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집중화됐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제천시 예산에 악취 문제를 점검하는 그 자동차 특수 차량을 구입하기로 예산이 한 2억 몇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약속을 하셨고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제천시 시청 예산 문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런 이제 진행 사항도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오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의사 일정이 있으셔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정용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밖에 이제 뭐 오신 분들 제가 한두 분 말씀만 드리면 우리 영월의 한반도면에 그 공해 문제 시멘트 공해 문제에 늘 시달리면서 저희하고 같이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이순덕 회장님하고 그 일행분들이 오셨고요. 또 제천에 저희하고 같이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이상학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밖에 다른 분들은 제가 소개는 생략해드리고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김만구 교수님한테 박수로 이렇게 오신 걸 감사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특별히 소개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앞에서 다 소개를 해서 좀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문 분야 쪽에 어떤 것을 연구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장준영 그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대의 장준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 강의해 주실 김만구 교수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구 교수님께서는 강원대 환경융합부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학력으로는 개요 기조쿠 대학교 대학원 응용화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경력으로는 현재 향냄새연구센터장이고 또 한국냄새환경학회 상임 고문이신데 사실 냄새환경학회 이제 그 전에 회장을 하셨죠. 회장을 하셨고 한국분석과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재단모임 녹색미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현대자동차 자문교수 KS 환경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대 환경연구소 소장 강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이제 냄새환경학회 계실 때 저도 냄새환경학회 이사 감사로서 한 10여 년간 저도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우리 임만구 교수님은 같이 냄새학교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멘트 냄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강의를 듣고자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교수님의 그 말씀을 좀 경청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잘 들리시죠? 마이크 안 써도. 네, 잘 들립니다. 그 소개받은 김만구입니다. 오늘 뭐 제천에서 냄새에 대해서 또 많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게 뭐 제천뿐만 아닙니다. 전국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일단 냄새 악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주로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악취 방지법을 말씀드리고 그게 왜 악취 방지법이 잘 안 되는지 또 지자체 악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 간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한 60장 정도 되는데 자세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악취 민원 대응 실태, 우리나라의 악취 민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냄새란 무엇인지, 어떤 게 냄새인지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악취 방지법에서는 어떻게 냄새를 측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악취 방지법으로 왜 악취를 측정 못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악취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놨어요. 제천에도 뭐 제천 사업소에 그 환경 사업소에 뭐 다 해놨습니다 이미. 근데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제공 받았었고요. 제천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 이거 아니 이게 보질 않아서 이게 꽤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천에 그 띠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쪽이 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역의 환경 문제가 또 존재를 하고 대기오염 배출원도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지자체 또 뭐 감시 차량도 마련하신다고 하고, 이게 이제 악취 측정기가 해서 그 환경 사업소에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보면은 악취 행정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015년도에는 그 신입 주무관이 민원들을 쭉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했더니 그 당시에 그 공사장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악취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리고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악취 모니터링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동형 무인 악취 측정 자동 포집기 설치 운영을 22년도에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악취 민원 기동 순찰대 도입 시의회에서 제안을 주셨고, 올해 작년에는 벌써, 그리고 제천시 생활저감 악취 관련에 대한 조례 입법 예고가 12월 6일 날 있어가서 26일 날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사업소의 악취 모니터링 운영도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악취가 이제 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에 악취 민원 나오는 거 수십만 건의 악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매년 수만 건의 악취가 있는데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실측하는 건 한 2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재작년까지의 것들을 보면 뭐 500건씩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402건의 악취가 민원이 있었는데 실측을 19번 했는데 기준 초과한 게 1회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은 불신하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그게 측정 방법이 잘못됐냐, 관리 기준이 잘못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2023년도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이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에 악취해가지고 25회에 걸쳐서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우리나라 뭐 악취에 대한 얘기들 다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은 제일 이 사람 코로 측정했는데 어떻게 믿나 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냄새는 코로 맡아야 되거든요. 냄새는 그리고 뭐 실축률 안 돼, 뭐 악취 민원에 목숨까지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아까 나왔던 19번 검사했는데 18번이 문제 없다. 뭐 여기 공무원들 계시겠지만은 지자체 공무원, 악취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서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제일 힘들어요. 왜? 가서 법이 있는데 법대로 가서 하면 그 법이 다 맞는데 법 기준 다 초과하지 않고 거기 주수해서 사업장을 하는데 주민들은 냄새 난다고 하니까 뭔가 법이 잘못된 거라. 그리고 여기 보면 농도염에 집착하고 뭐 여기 대통령이 이 냄새 맡으면 고쳐질까 등등 25가지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악취방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환경부에서는 이 악취 관리 정책을 해서 악취 방지법을 재개정하고 그리고 악취 방지 종합 시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악취 공전 시험 기준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고 재개정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실제로 가서 막 측정하고 진단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취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해야 되고 관리 지역 지정하고 사업장 관리하고 악취 조례 제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악취 업무를 준 게 악취가 지자체에 따라서 너무나 상황이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시멘트고 어떤 데는 축사고 어떤 데는 공장이고 막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이걸 그 지자체에 줬는데 지자체는 다 똑같아요. 하는 게.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악취의 관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납니다. 분명히 뭐 냄새 나는데 분석하면 관리 기준 농도 이하 값이다 하는 게 제일 많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환경부부터 지자체까지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취방지법이 악취 정의부터 그리고 또 악취 채취 분석법, 지정악취 물질 표현, 제거 효율 등등 해서 이 악취를 냄새가 아닌 물질로 접근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후각이라고 하는 게 냄새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후각 세포가 후각 수용체가 우리 코에도 있고 피부, 근육, 신장 보안에 대해서 이게 이 정자예요. 정자인데 정자가 난자를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은 여기에 그 후각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 맡고 난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감 중에서 환경 문제가 다 나죠. 오감 중에서 눈 그리고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은 빛을 측정한다든지 소리를 측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양으로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측정 기기가 우리의 눈, 피부, 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각하고 후각은 이거는 물리적인 양으로 어떻게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화학적인 또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개발되어 있는 측정 기기나 뭐 이런 것보다 코가 훨씬 더 민감하고 좋은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민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좋은 측정기가 있으니까. 근데 측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기를 자신이 안 믿어요.
사람이 코로 측정했는데 어떻게 믿어? 뭐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그 한의학 저 왕진 가면은 환자방에 들어가서 밥 보면은 단내가 나면 이 사람 심장이 안 좋구나, 썩은 내가 나면 이 사람 콩팥이 안 좋구나 하고 냄새로 진단을 하는 이런 것이 한의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이고 중요한 감각이죠. 그래서 이 냄새 연구해서 어떻게 냄새를 맡아가지고 신호가 나가는지 하는 게 2004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요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서울신문에 나왔던 거 2006년도에 냄새가 뭐 이렇게 물질이 오면은 여기서 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로 들어가면 코 안에는 이렇게 코 윗천장에 1cm 1cm 되는 거기에 그 냄새세포, 후각세포가 있습니다. 그 후각세포가 약 한 350종류가 한 만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가 있는 거죠. 수백만 개가 있는데 이게 종류하고 개수가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없는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냄새가. 악취가. 그럼 악취는 뭡니까? 사람이 맡는 게 악취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사람에 따라 냄새를 달리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어요. 사람이 느끼는 것의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악취방지법에서는 딱 그 물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도 못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맡아라 하는 식이에요. 거꾸로 보면.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옆에 나가서 방귀 끼면 누구는 구리다고 하지만 누구는 또 향긋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개인 농도에 따라 다 틀리고 얼마큼 들이마시는지 배가 고플 때 맡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냄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냄새 나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냄새 나는 물질이 아까 나왔던 후각세포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냄새 나는 물질과 안 나는 물질로 냄새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신호가 아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뇌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 악취, 향기, VOC가 나와요.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냄새 민원이 들어갈 때는 보면은 냄새의 강도, 지속 시간, 빈도, 냄새의 질,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내가 이걸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이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상은 여기 건데 악취방지법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냄새를 어떤 냄새는 좋고 어떤 냄새는 나쁘고 해서 건강 질병 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가 감지하고 어떤 종인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나오는, 여기 이제 민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취 방지법은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아지면은 신체 자극이 나타나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악취 방지법에서는 이게 같은 물질의 황화수소,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건데 이게 농도예요. 농도고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1ppb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 정도가 되면 뭔 냄새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냄새를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노이언스라고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민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악취 방지법은 이 H2S를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냐면 0.02에서 0.06 ppm, 20에서 60 ppb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물질에서
그 대기환경보조법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은 2에서 5 ppm, 100배 이상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유해 물질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로 관리할 거냐, 악취로 관리할 거냐, 이저 유해 물질을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법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아져 버렸어요. 물질을 관리하니까. 그리고 신체 이상이 나타난 이런 것들은 다른 물질들인데 보면은 수천 ppm, 수백 ppm 정도 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서 비용인율 20%라고 하는데 20% 사람들 아주 저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 한 사람들은 그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각국에서 이게 미국, 그 유럽, 독일, 일본에서 보면은 등급에 따라서 비용인율, 다시 말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20%뭐 아주 이 등급이 낮은 데는 30%까지 불만족이 있더라도 합격으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예요. 한 사람이라도 민원 넣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지자체에서 민원을 잘 정리를 하고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또 해야지 지자체에서 환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법이 갖춰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보사부에서 이 악취를 공해를 관리했죠. 공해 방지법에서. 그래서 1971년도에는 직접관리법이 있었어요. 가서 냄새 나서 2도 이상 돼 그러면 법 초과하는 걸로.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 데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기 분석으로 악취 방지법에 바꾸면서 공기속 관리법도 있는데 기기 분석해서 지정 악취 물질 2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법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출구에서 채취해서 분석을 해요. 그 배출구에서 하는 것은 복합 악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지경계선에서 이 지정 악취 물질하고 복합 악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공업지역 그리고 엄격한 이 배출 허용 기준까지도 지자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악취 물질도 이렇게 22가지 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악취 방지법에서 보면은 시료 채취 이후에 그 48시간 이내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8시간까지 분석한 것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그것도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악취 공정 시험 기준에서 공기이석 관능법을 하는데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 1도로 안 하는 사람들은 빼고 너무 강하게 맞는 사람들 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5가지를 종류를 해가지고 판정 요원을 선정하는 이러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냄새를 넣어가지고 몇 배 얼마 정도 넣을 때까지 냄새가 안 나는지 하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해가지고 희석 배수가 몇 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정 악취 물질을 조사한 이런 것들 처음에 2001년도에 하면서 원인 물질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환경부에서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약속을. 네. 그래서 이러한 기기 분석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현행 악취 방지법이 뭐가 잘못됐냐, 악취 관리 기준이 잘못됐냐, 분석 방법이 잘못됐냐, 평가 방법이 잘못됐냐, 표현 방법이 잘못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행 악취 방지법으로는 악취 민원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대응을 못하냐면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측정을 못하느냐 하면
분석 방법이 잘못되고 결과 표현이 잘못되고 패널 수, 지정학 식물질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악취 방지법에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48시간 이내에 하면 이게 32시간까지인데 거의 뭐 20%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냄새를 맡는데 그 가서 한 거는 48시간 내에 그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날 떠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와서 이거 한참 걸리거든요. 테스트하고 뭐 하려면 그날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하고 이틀 기간이 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본 건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 현장 희석 배수 측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750배가 나오는데 그거를 봉지에 담아서 3시간 이후에 했더니 이만큼 반 이상 떨어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48시간까지 이렇게 냄새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료 주문이 쓰는 거 또 48시간 이내에 하는 거 기간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한계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다 6명 판정 그 냄새 봉지 맞는 사람이 6명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5명으로 줄였어요. 사람이 많다고. 왜냐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면은 그 과에 6명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땅과 가서 구워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맡았느냐를 배수를 가지고 그 기하 평균을 내 가지고 이걸 하는데 6명을 5명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여기가 뭐 보면은 3배에서 10,000배까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16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은 300, 300, 뭐 10,000 이런 것들 오차가 많은 것들 빼면은 12개뿐이 안 돼요. 12개, 뭐 50개뿐이 안 돼요. 3부터 10,000까지.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말은 여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15, 20, 500 같은 것은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보면은 세 명이 한 사람은 낮다 그러고 높다 그러고 하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은 패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패널도 이걸 보면 3일을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강도가 변하는지 얼마만큼 범위 내에서 변해야지 많이 변하면 그 사람도 탈락이고 해요. 또 보면은 그 분석 방법에서 결과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냄새를 농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냄새를 맡은 것은 우리가 물질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냄새 강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치 변환이 되는데 이걸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10, 100, 1000 있으면은 10하고 100 차이하고 100하고 1000 차이하고 이게 9 차이고 90 차이고 900 차이니까 10배 차이니까 같은 차이라고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등차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냄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이 정부에서 측정해가지고 내보내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코로 느껴서 뇌로 느낀 거하고 눈으로 봐서 느낀 것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코로 우리가 느껴서 뇌로 느낀 것은 악취 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지금 선형으로 눈으로 보는 이 강도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냄새 단위로 바꾸자 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은
이 하수 슬러지 이 환경사업소 같은 데서 탈수 건물에서 처리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4,000배가 나왔는데 설치 후에 30 이렇게 나왔다. 악취 제거율이 90에서 99%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냄새 단위로 바꾸면은 악취 제거 냄새 단위로 아까 했던 그 포로 나가는 것을 바꾸면은 37, 22 해서 차이가 15분이 안 돼요. 그러면 5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취를 40% 제거하려고 그러면 물질을 90%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악취 방지법에서 물질로 돼 있으니까 암모니아, 뭐 황화수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99% 우리 99% 해결했습니다. 뭐 저감했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냄새는 반뿐이 안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악취 방지 시설하고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구분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 악취 물질은 전부 이 분석하던 사람이 저도 이제 기기 분석을 하던 사람입니다만은 다 물질로 이제 분석을 해요. 물질로 해가지고 물질로 하면은 이게 보면은 분석값의 편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20%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차이가 20% 정도 농도 차이가 돼야지 느껴요. 이게 변하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이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패널과 편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정악취 물질로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 복합악취로 측정하는 코로 측정하는 것은 이 기준 이하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산 사하에서 피업 패스처리장을 한 건데 빨간 게 냄새 나는 물질들이에요. 근데 파란 게는 610개가 했는데 악취가 4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3개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적 악취 물질 가지고 이런 공단의 이 악취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큰 것은 뭐 39%, 뭐 47% 이거 그냥 황화수 워낙 많이 나와서 10%, 20%뿐이 안 되거든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냄새 나는 코로 해놓은 거예요. 보면 실제적으로 큰 물질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면은 이게 악취 검사 수수료예요. 공기이석관능법은 45,000원이에요. 사람 5명이 해서 그거 봉지 써가지고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거 기기 분석은 한꺼번에 하면 뭐 10개씩 몇 개씩 막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6만, 7만, 8만 원이에요. 그 기관들이 뭐 하겠습니까? 지정학적 물질로 장사하려고 그러죠. 복잡한데 돈도 안 내고. 일본은 이게 샘플 하나 하는데 100만 원씩이에요. 공기석관. 그래야지 이제 그걸로 정확하게 해서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게 한국환경공단이 실제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제가 맨날 그 환경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22가지 뿐이 없어요. 한 10여 년 동안에 각 그 사업장 종류별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업장에는 어떤 물질이 주요 물질이고 어떤 물질이 악취 물질이고 하는 것을 자료를 해야 되는데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22가지 뿐이 안 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자동 악취 모니터링 장치가 어떻게 됐냐 보면 지자체에서 보면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에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정을 안 했어요. 그 표니까 주민들의 표니까 뭐 악취 관리 지역 지정하면 집값 떨어진다 뭐 한다 하니까 지자체장이 그걸 안 해요.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만큼 2024년 4월 현재 5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측정망 같은 것들도 2013년도에 보면 기기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악취 방지법에 나오는 고가의 기기들 했다가 그 다음에
돈이 하니까 센서 측정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센서 측정망으로 해가지고 한 200사이트 정도가 거의 센서 측정망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리고 이동식 악취 차량도 한 10에서 20대가 있거든요. 이건 전부 조사를 못 해가지고 챗GPT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 한 20대 정도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악취하고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세 가지 센서를 하고 있어요. 전기화학식 센서, 그리고 반도체 센서, 그리고 광이온화 센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나머지는 VOC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센서를 하면 일단 숫자는 나와요. 숫자는 나오는데 그게 디지털로 나오니까 그것은 맹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의 한계를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센서 측정 값으로 악취 희석배 산출은 정성 경향 정도 보는 거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랬어요. 그거 하게 좀 나와. 그거 정확하게 악취 방지법에 있는 그 숫자대로 하라고 숫자만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제작업체들이 그거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는 있는데 센서도 값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돈은 있고. 그래서 현재 악취 자동 측정 센서로 악취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장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딱 구축이 돼가지고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센서 발표하면서 센서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세월호 침몰하는 장면이거든요. 악취 센서가 언젠가는 이제 침몰할 거예요. 그래서 악취 센서를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제가 하면서 5개 회사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12년, 13년도에. 그렇게 했더니 센서가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H2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도에 따라서 변동계수죠. 농도가 낮을수록 변동계수가 높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면 변동계수가 작아지는 이런 것이 기계가 측정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H2S는 그나마 기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암모니아는 VOC, 희석배수라는 거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H2S는 세계 기관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기기 분석을 한 거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암모니아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도 값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측정기로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화에서 한 건데 여기에 센서를 달아놓고 여기 기기 측정망을 하고 했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이런 분포예요. 기기는 그랬어요. 황화수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경향은 있는데 그런데 황화수소가 심해 통장에서 악취 원인 물질은 아니거든요. 아마 측정을 하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센서 그런 거 갖다 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수치는 나와요. 수치는. 수치는 나오고 지자체 이걸 3도로 맞춰줘요 그냥 해서 맞춰줘요. 그냥. 해도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런 엉터리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 사하고인데 여기 이제 피혁 공장이 있어서 할 때는 하나의 물질이 황화수소가 원인 물질이다 할 때는 그 센서를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주민한테 연락 왔을 때 딱딱딱 떠요.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알아놓고 그것에 맞는 측정 장치, 감시 장치를 갖다 내야 되는데 악취 방지법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방법도 없죠.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이게 대전시 건데요. 대전시에서는 이미 이 센서 갖다 붙이고 무인 포집기 갖다 붙이고 뭐 시스템에 기상탑 갖다 해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걸 했어요. 이렇게 대전 여기 한국타이에 있는 이쪽 공단에 했는데 이게 이 황화수가 이렇게 뜨는데도 그저 뭐예요? 빨간 게 민원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경질계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희석뱃은 더 이거 안 맞고. 그러니까 센서가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뭐 센서가 노화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희석뱃을 구한다는 코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면은 깡통 그 속도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악취 자동 측정기 작동 중 그러면 좀 줄이잖아요. 그런 실태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2025년 1월 달에 그 5개 사에서 악취 자동 측정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 악취 이거를 여기서 나온 암모니아하고 황화수하고 나온 거 VOC 나온 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희석 배수를 만들어서 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 하는 것들도 보면 여기 현재 뭐 축사 굉장히 악취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축사에 관한 것도 센서 요거 갖다 놓고 이 나머지는 다 디스플레이에 뭐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이 뒤에 거 해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 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센서가 효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배출은 가까이 갖다 놓든지 또 원인 물질을 아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하면은 굉장히 효용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상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악취 상황에 맞춰서 일률적이지 않은 복합 악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맞춤형 센서로 해서 활용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행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센서 값들이 여기 보면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갔나요? 더 할까요? 이렇게 막 변해요. 물질에 따라 나는 게 틀려요. 센서 이제 값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를 황화수소 OPPM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 암모니아 OPPM, 아이소프실렌 OPPM 이거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희석 배수로 계산해서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농도를 냄새 강도로 바꿔서 냄새 강도를 희석 배수로 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보면은 조성이 막 바뀌는 그러한 데서는 안 맞을 수는 없죠. 어저께는 이런 물질이 오고 이쪽에서 이런 물질이 오고 하니까 굉장히 안 맞아요. 잘. 그래서 이런 물질이 아니라 코로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악취 강도 2도면 황화수 썩은 냄새 정도를 확실하게 냄새 질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악취 강도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강도가 이런 식을 구해냈어요. 강도까지는 구했어요. 근데 이 강도가 또 농도잖아요. 아까 농도니까 그걸로 또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 변한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건 강도로 느끼거든요. 희석 배수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센서 회사에서 쓰는 이 식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딴 게 바뀌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악취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면 여기 이제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시의회에 보면 여기 시장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방지대책, 주민참여, 벌칙 이런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러한 이 생활 악취인데 그러한 생활 악취 전체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시나 이런 데는 축산에 대한 것도 뭐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제천시나 영월 같은 데는 시멘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악취 조례가 악취방지법의 하위법으로서 제약이 있지만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요즘 헌법 좋아하잖아요, 그죠? 헌법에 국민들의 환경권이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은 헌법에 이 환경권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측정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장치 채취, 뭐 자동 채취하는 것들 잘 변형된 거 하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기존 센서 시스템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그런 캘리브레이션이나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원인 물질이 뭐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후각에 기반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악취 민원을 마련해서 정말 올려야지 환경부에서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 모니터링 시민운동, 냄새 환경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시민단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천도 같이 하시면은 냄새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코로 하는지 하는 뭐 이런 것들 하고 해서 지금 한번 냄새 환경 시민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주민 참여가 있는데 주민 모니터링당 운영에 악취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민 참여, 교육 홍보, 생활 악취 저감을 위한 시민20 고취 활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민 단체하고 해서, 그러니까 후각이 왜 시민 운동으로 가장 좋냐면 제일 좋은 측정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 자기 코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뭐 코로 측정을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 악취가 코로 맞는 거지 뭘로 맞는 거예요.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내 탐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냄새가 몇 도가 나고 어떤 냄새가 나고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트워크 되면 뭐 제공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수용제 중심의 악취 관리도 시의에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다시 말하면 이 농도가 100, 1000배인데 작게 하는 거하고 10배 낮은데 유량이 많이 나오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굴뚝에서 시멘트 같은 게 굉장히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굴뚝도 높고 하니까 이게 최대 착지 농도가 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뚝이 낮을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최대 농도가 되지만은 굴뚝이 높으면 이게 쭉 가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천 같은 경우는 그 해설 어떤 기상일 때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아마 다 연구한 것도 있어요. 제천시에도, 제천시가 아니라 시멘트 공장에.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공기석 배수 측정해달라 뭐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하는 걸 희석 배수. 이거는 아직까지 악취방지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악취방지법대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서 하고 직접 관능법 가지고 자료 가지고 몇 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몇 도인데 사람들 보면 다 이게 맞는 게 틀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평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해봤더니 학교 주변에 이렇게 10배, 20배 되는 이런 것도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는 사람 코에서 느낀 감각이 있고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냄새는 측정해야 그래서 냄새를 측정해서 관리될 수 있는데 그 측정은 코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지정학치 물질 말고 이 지정학치 물질에 국한되지 말고 냄새 그 발생원의 원인 물질을 규명해서 그걸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센서도 뭐 맨날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맞춤형 센서로 하고 교정도 후각을 기반으로 해서 검교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조례 시민 악시관식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민원 생산을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사람 그냥 해서 뭐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런 종류의 냄새가 어떻게 나오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시민단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악취 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은 악취 방지법도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너무 오랫동안 했나요? 뭐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혹시 이따가 교수님이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우리 주민들 하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손 들고 한번 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사님. 평상시에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네. 제가 10년 전에 네. 2013년도에 네. 그 당시부터 이제 제천에 네. 그 냄새가 심각하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2012 정확히 하면 2012년도부터 네. 이 하수 슬러지를 갖다 떼면서 원인을 그때 분석해 보니까 하수 슬러지를 갖다 떼는 시점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세멘트 공장에서 거리가 지금 한 약 5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천시에다가 제천시에 민원을 안 하고 이게 환경 관련이니까 내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환경청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다시 또 충청북도로 내려가고 충청북도에서는 또 제천시로 내려와서 보냈더라고요. 이쪽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천시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냄새 나는 시점에 딱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측정을 했어요. 제천시에서 나와가지고 냄새 나는 시점 정확히 나오니까 냄새가 나죠. 시청 공무원들도. 그래가지고 그 포집을 해가지고 어디 보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뭐 충북 보건환경 거기서 그걸 신고 분석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가 왔는데 지금도 그 회신을 갖고 있는데 10이요. 복합 복합 악취 해가지고 10으로 기준은 15래요. 그렇게는 다 기준이야라고 이게 대전시에서 이첩받아가지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 어디선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통보 대전시에서도 정말로 이거 내몰라라 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점점 이제 요새는 모든 산업 쓰레기를 다 갖다 떼면서 심각해요. 정말로 제가 정말 옆에 누구 있으면 저녁에 잘 때 되면은 찔러 죽이고 싶어요. 내가 서울 살다가 20년 전에 여기 내려와 공기 좋은 곳에 살다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밤에 더 심각해요. 특히 이 악취가 봄에 가을에 기후가 변할 때 쫙 하고 이러면 오늘 같은 날 며칠 날 한 3일 날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겨울에는 요놈들이 퍼지지도 않아. 그냥 연기가 하얗게 나와 요렇게 나와. 확산도 안 돼. 그 봄, 가을 계절이 변하는 시점에 딱 여름 가장 심각해요. 그게 딱 구름빛같이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첫 사진에 그런 식으로 송악산 일대에 쫙 깔려가지고 밤 되면 그놈이 쫙 내려와요 또.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게 심각한데도 그래서 냄새가 10년 전에 내가 제기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포기를 했어. 그걸 이는 측정해봐야 이거 시에서는
이게 15인데 12하로 나온다고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니 그 이유를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측정이 다 말짱황이다. 자동 지금 계측 장치 그 차량 들어와 봐야 그 말짱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저 양반 말씀을 제가 부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저분이 이제 그 송학명자인데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데인데 네. 거기서 5km에 세 개의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거대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15km 안에 6개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겪으시는 그 이제 냄새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전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 냄새가 상승하는 게 시멘트 공장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른 공장이 거기에 지금 연료와 원료, 특히 이제 연료 빼는 것 중에 한 40%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화학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 거기 이제 뭐 온인이 뭐 슬러지니 이게 거기가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냄새 없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직접 겪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옛날에는 참고를 해서. 시멘트 공장 같으면은 한 30년 전에는 그 주변 입성리 시멘트 공장이 있는 주변의 분진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분진은 안 나요. 분진보다는 그 유해 물질에 의한 냄새가 그 폐타이아나 기름 같은 거 뭐 소각 이런 것 때에는 플라스틱 이런 때에는 냄새 아주 막한 냄새들이 지독해요. 그래서 정말로 참 심각한데 제천시에서 시 자체에서도 무감각하고 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가 그 만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정도로 밤에 정말 붙들고 와가 냄새 맡아 우리 집에 붙들고 와가 냄새 맡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이 시에서도 10년 전부터 이 모양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시장님의 개념도 똑같고 시에 그다음에 제천 시민들 자체도 이 냄새를 저는 계속 그 심각하니까 이 확산되는 걸 계속 주시하고 사진 찍고 우리 그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지만은 이제 제천시 전역이 심각해요. 그 냄새가 그 완전히 날씨만 흐리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쫙 웅무로 그냥 포장을 뒤덮고 그 다른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몰라요. 시민들이 인식을 못해. 영어도 마찬가지. 이제 박 근데 선생님 이게 이제 이제 대선 악취- 얘기하셨고 예, 악취 어떻게 측정기를 영월 제가 쪽으로 영월 얘기나 한 8년 싸워봤거든요. 악취 측정기도 달았댔어요.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나중에 알고 영월입니다. 보니까 악취 측정기를 달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악취로 못 살았어. 아까 알지만 저희들은 이제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왜 뭔지 저희들도 귀촌을 해서 와서 뭔지 모르니까 도대체 왜 악취를 나냐 하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기관 영월군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월군만 악취 측정 담당만 영월군이 하는 거고 나머지의 폐기물을 태우는 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모두 허가를 내줘서 이 모든 폐기물을 태우는데 악취 측정기를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저희들 지금 이렇습니다. 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쌍용은 아주 꼴뚜기 높습니다. 그래서 멀리 오염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에 살고 있는 그 저기 한일 시멘트에는 꼴뚜기 아주 낮습니다. 땅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에 다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퍼뜨리고 위에도 다 나갔고 또 약간 지금 여기 지금 그 아시아의 쪽에서는 약간 중간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이 하층, 중층, 상층까지 싹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악취 측정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취 측정기를 달았더니 경계부지선에서만 달아야 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유발하는 업체가 여기 제천이나 강원도에는 시멘트 회사가 이제 유일하게 거의 유발을 다른 한다고 공장은 보면 없습니다. 됩니다. 그럼 그 시멘트 회사에서 유발하는데 여기 악취 측정기 땅에서 한일 시멘트 땅에서 예를 제가 한일 시멘트 옆에니까 한일 시멘트에서 여기 달고 있는데 이 악취 측정기가 여기서 10m 앞에서 냄새가 나 죽을 지게 고 다르면 내 냄새 아니에요. 그거 저 아시아 냄새입니다. 쌍용 냄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법률적으로 이게 악취 측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임을 하고 뭐 책임을 물어줘야 이게 그 어디서 나온 환경이 건지. 좀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개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대충 알았어요. 포집을 해서 뭐 해가지고 이거를 춘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12월달에 이제 이걸 요구했어요. 처음 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값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달라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모든 문제는 자 제천에 계시는 분들은 제천이 답답하시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해결이 돼야 여기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두 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 시멘트 회사의 소속로에 지금 우리 한일 시멘트 하나의 기준으로 제가 첫 번 와서 시작을 할 때 얼마를 폐기물을 떼우는지 그 양을 제가 가져와서 그때 저 유프리돈 그 기자님이 가져갔는데 650톤 태운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18년, 17년도서부터는 85만 톤입니다. 그래서 120배 뭐 이게 나왔던 그 원리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 말이 나왔던 그러면서 그러면 한일 시멘트에서만 우리가 100배를 떼운다고 봅시다. 그러면 세계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태우고 폐기물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들어오고 또 조금 슬러지도 건조되지 않는 완전히 물이 떨어지는 저희들 그때 시루체제에다가 고발당했는데 그때 그거예요. 부산에서 온 차가 수시간을 차를 물을 틀어뜨리고 왔을 텐데 이까지는 도착해서도 물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시루체치 요구했다는 이유를 하나로 저희들이 이제 고발이 당해가지고 한일시민운동에 저희들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이거 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한데 여기 제천으로 보시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가 전국에 있는 정말 우리 자존심을 다 긁어넣죠. 요즘 소송로 하나 짓자 그러면요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환경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게 까탈스러운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강원도에서 요청하는 게 여기를 정의를 내려줘라. 여기가 소각장이냐? 여기가 시멘트 회사냐? 그럼 이렇게 하면 시멘트 회사가 이제는 불경기고 요금을 많이 시멘트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자원 순환이니 뭐니 하면서 태우도록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치 이게 지금 악질 측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포집을 해서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영월군에서 한 40분 돼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냄새가 금방 다 없어져요. 언제 태웠느냐 말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요. 오늘 언제부터 이제 뭐 어디 장면 나온다 그러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오염 악취를 퍼뜨리는 여기서 개선되지 않으면요 제천도 영월도 우리 다 죽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제 저 말씀에 제가 또 조금 부연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말하시면 6개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거대 공장 9개 중에 반경 15km 안에 지금 얘기하신 영월, 제천, 단양이 6개 공장인데 우리나라의 통상치가 데이터 바로 뒤에 우리 그 김삼주 실장께서 데이터가 공장별로 연도별로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 생활 쓰레기하고 산업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1인 1,000만 톤이 시멘트 공장이 그걸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명확 관한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냄새가 나올 때도 없고 공장은 유일한 공장 시멘트 공장. 여기 시멘트 공장 말고 다른 공장이 거대 공장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충청도 전체 발생률 요거 냄새가 조금 다르지만 또 냄새가 녹스라고 NOx 아시잖아요. 질소산화물 최고 나쁜 독성 물질. 그게 95%가 충청북도 전체 발생량의 95%가 제천과 단양이라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애뉴얼래. 매년 그걸 보고를 하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 수치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완전히. 근데 그게 최근에 쓰레기를 점점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이 쌍용인데 쌍용은 얘기하신 것처럼 쌍용은 회사 이름을 몇 년 전에 바꿨어요. CNE 쌍용 양회가 C가 뭡니까? 세멘트, 엔버런먼트 환경.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거대 시멘트 공장 7개 공장에 수지 규모를 보면 영업이익이 쓰레기를 처리해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멘트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 구조니까 이 사람들은 무한정 계속 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이 쓰레기를 처리 못한 무지무지한 고민 덩어리를 시멘트 공장들이 처리를 해서 태워버리고 그걸 섞어가지고 시멘트에 넣어요. 시멘트의 4분의 1이 쓰레기입니다. 대한민국 시멘트에. 이거는 중국도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원되는 게 이제 파생되는 게 이 냄새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본질적인 거는 녹스라든지 이런 독성 물질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냄새가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게 냄새가 그 전에는 이제 독성 물질이 잘 안 보이고 또 뭐 되게 희석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각해지는데 본질은 그런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답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냄새를 하려고 하지 말고 냄새를 발생시킨 원인 물질부터 규명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결론에 이제 나오던데 네, 뭐 제가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용하고 아시아가 한 1km 정도씩 떨어져 있어요. 저희 집에 사시는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 동네가 가래골이라고 이렇게 막힌 골짜기거든요. 저희 오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10분 만에 계약을 했어요. 그 집을. 지금 한 10년 살고 있는데요. 그냥 상시적으로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는데 어느 날은 깨밭에 풀 걷다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을 나왔어요. 아 그건 상시적으로 냄새는 그 정도는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와 이거 진짜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심각한데 그거를 나만 느끼는 건 아닐 텐데. 악취가 요즘에는 어떤 게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딱 맞는 순간 옛날에는 아우 이 무슨 냄새 이랬는데 이제는 난 맞는 순간 진통제를 먹어야 돼. 머리가 일단은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악취를 어떻게 뭘로 입증을 해야 말씀하시는 되냐. 노대부에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예. 지금 이런 경우에 뭐 허공을 막을 수는 없고 방독면으로 가능합니까? 머리가 아 정말 방독면 정말 쓰겠죠. 숨을 쉴 수가 네. 없어. 차를 타고 아니, 도망가요. 저거- 네 맞아요. 어저께 내 그러면 이쪽 주민들한테는 그런 기금 받아가지고 방독면 나눠줘야죠. 이제 진통제 안 가져가 죽는데 공기청정기로도 안 안 되더라고. 돼요. 원래 네. 처음으로 산속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면 산속 공기 원래 처음으로 보존돼 가지고 방에다가 자는 방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테스트하려고 공기청정기를 갖다 놨는데 소용없더라고. 공기청정기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저희들 지금 내 사진 찍어가지고 일단 그 지금 뭐 다 그 얘기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는데 일단 그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멘트 원료하고 연료가 있거든요. 그 온이나 이런 것들은 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도 로타리 킬름이 2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450도가 돼야지 시멘트가 돼요. 맞습니다. 네? 1500도 이상. 네. 그런데 거기에 유연탄을 넣어요. 유연탄을 넣는데 보조 연료로 그건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보조 연료로 들어가는 그 페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나오는 입구 쪽에 들어가는 게 틀려요 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연료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넣는 데가 틀려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걔가 태워지는 온도에 따라서 물질을 따라 그 말씀은 종류에 방금 따라서 충청북도 그 북부 출장소에서 제가 그 당시 10년 전에 면담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수 온이를 직투입하는 거 하면 1400에서 1500도 직투입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400도씨 전단계 소각로로 들어간대요. 이래 그게 냄새가 난다고 충청북도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악취 방지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악취 방지법으로에 의하면은 굴뚝은 거기 못 가요. 지금 나오는 거는 굴뚝도 아닌 데서 나와요. 이렇게 큰 타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에 굴뚝 있잖아요. 이게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로타리 킬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날 수도 있고 그게 온도 그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는 뭔가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불안전 연소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확 나갔을 근데 거예요. 꼭 그걸 방지법에 꼭 그걸 좀 바꿔 저희들은 그게 진짜 원하는데 꼭 경계 부지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악취 측정기를 어떻게 달았냐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난리를 시키니까 악취 측정기를 꼴뚜기 조에 있는데 저 밑에다 다르니까 여기서 냄새가 이제 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얘는 그냥 콩고보고 소식에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또 제기를 하니까 답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왔냐면 저 여자가 너무 유별나다. 왜? 측정기 달아달라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달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계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게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별나게 뭐 행정기관을 힘들게 한다 해서 그거 내가 깨우셔라 그랬어요. 이거 깨우셔라 그랬더니 요즘에 어디다 갖다 놨냐? 이제 그 학교 앞에다 갖다 놔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답변에 어떤 문제를 했다는데 가만히 안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돈만 쳐버리고 그냥 거기다 내비뒀어요. 그런데 하나가 제일 문제 뭐냐면 요걸 갖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 말이 악취 많냐 방지법이 그래요. 꼭 경계부시선 아니어도 저희들 같은 데는 다른 공해 물질이 생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 회사에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도 어느 반경 안에까지는 요거를 인정해주는 악취 방지법이 어느 정도 해줘야 저희들도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우리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환경부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기가 붙어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 담당 부서가. 그래서 뭐 수십 번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바꿨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그거 이제 지도 확인하죠. 수십 번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그분하고 하면서 저희들도 늘 깜깜한 게 뭐냐면 역시 공무원님이시구나 이제 저희들 느꼈어요. 그냥 이따가 그분들은 가면 그만이에요.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법률적으로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어떤 거를 그 안에 맞춰가지고 틀에 맞춰놓고 한번 나와보지도 않아놓고 냄새를 맡아보지도 않은데 오죽하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그럼 선생님 집에 이렇게 냄새 난다고 가만히 있겠 그건 가만히 안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시멘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해 물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천이나 이런 데는 근데 제천 분들이 참 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 냄새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데 우리 아들이 제천에 장락도에 사는데 우리 아들이 영월에 살다가 힘이 들어서 글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니 엄마 집에서 맡은 냄새가 제천에 똑같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나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너무 둔감해요. 이게 여기서 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게 무슨 제도적이 아니면 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법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말 사실 힘이 있어요. 저기 이정임 의장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만지 아까 조례를 우리 교수님이 개략적인 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발제하셨어요. 예, 예, 발의하셔가지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천에서 살면서 저는 영월에서 오셨는데 악취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이런 토론회를 갖는다는 자체부터도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많이 앉아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생활 악취라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끔 되어 있는 게 아시아 시멘트에서 또는 우리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제가 여러 번 겪고 또 토론하시고 논의하시고 이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릴까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이번에 되기까지 제가 진짜 뭐 과장, 팀장, 담당하고 같이 많이 얘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이제 이번 1월 22일이면 아마 방망이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이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돼야만이 이 조례 관련돼서 지원법이라든가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이게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 여기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그 센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하게 되면 이 조례는 폐기되고 이것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일단 통과되면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아예 폐기되고 이나마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 계셨던 전문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제가 모시고 계셨던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은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송악의 시국에 뭐 이렇게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서 의원 하나가 뭐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시민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제천시에서만 해설을 될 일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나서줘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과 시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여기 계시는 분들끼리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 목소리를 자꾸 내보내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라도 하루 빨리 이 환경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장님 말씀에 제가 또 조금 부연을 드려서 교수님 사실은 교수님이 거기까지 오늘 언급 안 하셔도 되고 냄새만 해도 진짜 그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지금 의장님이 아주 이실 짓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 제천에서 이상학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가. 요 정도 조례 만드는데도 상층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저희가 사실은 요 나갔을 때 생활 악취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만스러웠어요. 우리는 진짜로 시멘트 공장 악취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제 양반이 내부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 더 높은 분들이에요. 안 돼요. 국회의원, 시장 뭐 등등. 산업을 하니까 안 돼요. 아, 글쎄. 그러니까 이 저희들은 상층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과 이게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렵고 지난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용어는 뭐 생활합치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첫 줄부터 배우지가 않다. 이거라도 걸어놓고 자꾸만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느낌을 이제 받고 또 하나 말씀은 또 의장님 얘기에 제가 초를 달면 저희가 이 말하자면 제천 지역인이 이렇게 해서 한 거는 너무나 힘이 딸리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전국 조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영월, 동해, 삼청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저희가 전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있고 또 서울에 있는 환경 NGO들이라든지 전문직 우리 장 위원장님 계신 거기하고 해서 이제 범국민 대책 그 안에는 냄새, 대기 환경, 토양 이게 다 이제 망라되는 걸 텐데 특히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시멘트 때문에 원인이 된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냄새에 관한 것도 전국 네트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는 시멘트지만 네. 딴 데는 축사가 또 문제이고 네. 시 같은 데는 또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가 안 되는 게 악취 방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네트로 해서 목소리를 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으로 얘기가 나가고 할 수 있으면 또 개정하는 게 되지 않을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냄새 그러니까 악취 이러니까 측정이 코밖에는 덜 이게 뭐 측정 장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코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냄새는 전부 나는 걸 다 알아요, 전부 다. 엄청 독하고 그런데 그래도 왜 이제 최근에는 뭐 화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BOCS라든가 혹은 뭐 THC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규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시멘트 공장에서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를 못 해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요? 시멘트 공장 쪽에서도 뭐 총탄화수소라든가 뭐 그다음에 환경화 뭐 유해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에 해당되나요? 환경 유해 물질 뭐 이런 걸 제대로 지금 그 규제를 못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직 규제에서 좀 시멘트 공장에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걸 좀 규제를 강하게 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이제 현재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 물질 중에 법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냐 이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예를 들면 뭐 40에 110 뭐 이 정도라 그러면은 110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나가면 냄새 나가면 사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인데 그냥 그것도 그냥 당연한 규제인 것처럼 해놓고 그게 조금만 있으면은 뭐 몇 분 정도나 이 정도면은 좀 수긍할 텐데 24시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은 그게 뭐 40이라도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런 경우를 특별하게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다들 저 하고 있는 게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다 따르니까 그걸 고쳐 나가야 되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쳐 나가는 게 다들 그 조그맣게 각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를 규제를 해달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주민들이 못 살겠는데 악취 하나만 갖고 저희들이 저희가 왜냐면 확실하게 안 이걸 태워가지고 보여주니까 악취가 나는 냄새가 거라 심하니까. 대기하고 싸워야지 그렇습니다. 악취가만 갖고 안 돼.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시멘트 공장 그 소속로에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쓰레기 폐기물이 30종 이내로 규제가 돼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건조도가 말하자면 80% 이상 말려서 집어넣어라. 그게 법제화돼 있는데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지금 80종에서 90종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고 불완전 요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르지 않은 아까 얘기하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하나 근데 그거를요 건전한다는 게 안 하고 그게 들어가서 그게 시멘트 회사는 냄새가 아무런 나고. 죄가 없고 그 시멘트 폐기물을 싣고 온 그 회사 거기가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이걸 태우는 시멘트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재가 된다 그러면 싣고 온 차가 그게 제재가 돼서 그러면은 예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 막 여기 태우면은 그거를 감시해도 행정기관이 잘못이 아니냐 해갖고 그때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답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거는 시멘트에서의 자료에만 갖고 의존을 해서 받고 보고를 받았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뭐 얼마가 들어왔다 이러면 시멘트 회사가 나 얼마 뭐 요번에는 뭐 슬러지 얼마 들어오고 하면은 그 보고를 행정기관에서 받았지 한 번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생선을 그 고양이한테 이제 맡겨놓고 니네들이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다 기절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감시하지 못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에 제대로 이게 보고한 대로 들어왔는지 이거는 감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그 냄새 제가 조금 더 교수님께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시멘트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질소 산화물이 문제다, 황 산화물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으면서 중요한 거 환경 오염, 그다음에 사람의 그 생존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야 이제 악취 때문에라도 못 살겠다. 그런데 악취에 근접을 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냄새로만 가지고 더 이상 정부를 규제하기가 정부를 통해서 시멘트회사를 규제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충탄화수소라든가 화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측정을 해가지고 배출 기준을 확 낮추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된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걸 법령으로 개정을 요구해서 이제 도저히 우리는 냄새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아예 냄새가 안 나는 대로 이주를 시켜주던가 이걸 가지고 뭘 해라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 직접적인 게 아니라서. 그런데도 중요한 건 주민들이 전부 다 힘든데도 행정부에서도 모르겠다 그러고 시멘트에서도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고 내 냄새 아니라 네. 내 악취 아니라 그러면 원인은 없어지지 않고 내 냄새만 찾으라 해야지. 뭐. 네 냄새는 네가 찾아봐라 해야지. 그러니까 참 한장하지. 사례가 혹시 뭔가 좀 다시 사례가 있나요? 악취 문제 현명하게 해결하는. 아까 보니까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 남의 나라에 악취를 이제 관리하는 게 냄새가 용도가 있지만 강도죠, 강도. 질도 있고 회불기도 있고 긴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ISO나 뭐 외국에서는 기기 분석은 원인 물질을 알아낼 때만 하는 거고 다 코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거를 기계 분석으로 그렇죠.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아까 그 자료 중에서 5명의 우리나라는 5명이 지금 코로 직접적인 그 요원을 뽑아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환경부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을 우리가 뭐 환경부면 아니면 그 과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5명이 똑같이 며칠이면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코로 표집을 하고 해갖고 그 측정치를 나누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5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냄새가 굉장히 분석하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악취 방지법을 만들 때 악취 판정 기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기사를 주고자 했는데 법제처에서 뭐 규제다 그래서 다 날라갔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런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 환경부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 환경부에는 그 지금 패널이라고 하는 게 그 환경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그 지금 보면 아까 했던지 그 충북 도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도에 있는 건가요? 도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하청준. 아니 근데 훈련을 하는 필요할 때 훈련에서 필요할 때 직원이나 누구한테 네. 뽑아도 하는 거지. 하청준 하는 거 맞아요. 못 온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검증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부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악취방지법에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1도로 느끼는 것을 이제 줘요.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못 맡으면 그 사람은 안 하게 해요. 그 우리 중에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 뽑을 수 있어요.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또 한 말씀 더 여기 강승월 휴게소 아까 여기 쌍용육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희는 저희 집이 쌍용 그 CNA 시멘트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7, 800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이 네, 그 정도인데 제가 지금 객지 나가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 이제 그런 그 날 굳은 날
뭐 비가 와서 저기압 때는 이제 그런 데가 조금씩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가지고 처음 맞는 냄새이기 때문에 이제 원주 환경청에도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답변이 그 영월 환경청에서 저한테 오고 또 영월 원주 환경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영월 환경과에서도 이제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그 작년 12월 달까지는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을 회사 측에서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 그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부터는 뭐 약간의 그런 냄새는 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냄새를 못 맡아요. 저희 그 쌍용 쪽에서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오니 같은 게 쓰러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 아마 그런 거에도 아마 조금 보관 방법에도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얼마나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쓰느냐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그 이제 환경 관련된 그러한 그 세미나를 그 조례 제정에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쪽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 나왔던 얘기가 그 익산시가 그 공단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축산 관련 뭐 그런 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 주민들이 한 2002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그 시 차원에서 그게 좀 골머리를 좀 앓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주민 조례를 통해서 그게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분리된 그런 개별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도 그래가지고 의회도 설득이 되고 해서 이제 조례 제정이나 그다음에 그 범 이렇게 행정 관련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됐나 보더라고요. 너무 오염이 심한 거는 뭐 옮기고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투입이 됐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상부기관을 이렇게 설득을 하려 그러면 일단 그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지금은 저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형이라 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가 올라가서 위에 전달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냥 다이렉트로 어디 뭐 저기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법 제정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쪽을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얼마나 그 연대감을 가지고 지금 뭐 여기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시를 얼마나 계속 그 행정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단합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시든지 어딘지 들이대야 되거든요. 그냥 가서 저 여자 이상해 뭐 그렇게 취급받는 혼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민원을 근데 이 악취는 과학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는 다 과학적으로 돼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행정기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료를 다 봤는데 악취는 애매한 거죠. 오면은 냄새 하나도 안 나오는 오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민원이 저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름뚜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날 그대로 냄새 나는 걸 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연기가 쫙 있고 근데 지금 아까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막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들어가봐서 악취라고 검색을 하니까 앱이 2개가 깔려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이 익산악취 24를 해가지고 GPS로 정말 앞선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동네 악취 모니터링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이렇게 좀 접근을 이렇게 했다는 게 전라도 사람 역시 똑똑하네. 그래서 그 정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익산시 이제 거기 환경운동과 악취 문제 해결하시는 분의 그 직접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위회를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민운동권이나
또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게 끊임없이 자꾸 이게 모임이 커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돼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냄새가 날 때 어떤 냄새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는지 하는 이것을 기초 교육을 네트워크 되면은 시켜드리면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해서 이제 시의회나 뭐 시나 도나 이렇게 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안 해요 지금 박치방지법 다 이제 뭐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법에 저촉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배째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 지금 TMS 자동 측정 장치들은 꿀뚝 안에 있는데 지금은 꿀뚝에서 예를 들어 꿀뚝 밖에서 나오는 연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법제화를 시키면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걸 채취해서 채취를 하지 말고 그것을 개측을 할 수 있게끔 꿀뚝 밖에서 꿀뚝에 딱 나와 연기가 뭐 1m면 1m, 10m면 10m 반경 내에서 계속 측정할 수 있는 악취나 모든 유해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법제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명확하잖아요. 법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고쳐야지 그게 이 악취는 꿀뚝에서 나오는 것보다 고치면 안 돼요. TMS는 꿀뚝 안에 다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꿀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센서 갈 거거든요. 센서가 같은지 뭐가 같은지 뭐 기계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먼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데서는 기기 분석을 안 해요.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영월이고 제천이고 조사하기 설문지 같은 게 있어요. 앱이 없으면은 그거라도 써가지고 내가 느끼는 게 몇 도다, 어떤 냄새다, 어떤 질이다, 시간이 얼마큼 지속됐다 이런 거를 쭉 자료화를 시켜야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쪽 부분 수업 도와드리세요. 어쨌든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악취 방지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 있는데요. 악취 방지법 가지고는 이거는 냄새를 내지 마라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명확하게 뭐가 악취가 원인이다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법을 좀 더 개정을 해서 아예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좀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좀 여러 곳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계속 악취를 맡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지난한 문제고 좀 쉽게 쉽지 않겠다라는 것은 전부 다들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법이 아닌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게 지자체하고 싸우는 것보다가 차라리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몇 번이나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지방자치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주민들을 적으로 보고 아무것도 안 들어줍니다. 차라리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 주장을 하면 오히려 법 개정이 훨씬 쉬울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모이면은 이게 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이게 뭐 일개 단체 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고 네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정보 데이터도 축적을 해서 합리적인 그래야지 그걸 들고 가서 뭘 법을 고치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 아까 제안하신 그 전국의 냄새 악취 방지 관련한 그 시민운동이라든지 그런 네트가 구성이 되면 저희도 적극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네. 이 의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상학 회장님도 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어떻게 뭐 제가 막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더니 알아서 이제 딱 시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모임이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빨리 국회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